문제 보면은 요거는 이제 동생이랑 형이랑 통장에 돈을 일단 모아놓은 상태고 이제 매달 얼마씩 더 넣겠다는 내용이죠. 그래서 형 그 통장 먼저 내용을 보면은 23,500원이 들어있는데 매달 얼마씩 넣는데요? 2,000원씩 넣을 거래. 그럼 우리 보통 뭐라고 써? 2,000X라고 쓰죠. 이거는 조금 아쉬운데 우리. 그 다음 동생은 6,000원 들어있는데 매달 얼마씩 넣는 거래? 4,000원씩 넣을 거래. 그럼 생각을 좀 해보면은 달에 2,000원씩 차이 나니까 언젠가 동생이 더 많아지겠죠. 그 계열수가 궁금한 거고 동생이 더 많은 거니까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가면 되겠죠. 이거는 뭐 금액이 엄청 크지 않으니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2,000X 넘어오면 2,000X 6,000원 넘어가면은 3,500 빼고 2,500 남았네요. 17,500 요거랑 요거 더해봐. 이 나오는지. 나오죠? 그 다음 쌤은 이렇게 풀어보겠습니다. 0을 일단 두 개 지우고 20을 175로 나눌 건데 어차피 우리가 궁금한 게 얘들아 이제 대략 몇 개월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1, 2, 3, 4 이런 자연수가 궁금한 거기 때문에 얘가 대략 얼마인지 구할게요. 2분의 얼마가 대략 얼마냐. 그냥 20분의 얘 근처 숫자 뭐 있냐면요. 20분의 180 얼마일까? 9죠. 승우 왜? 뭐 지금 방송 수업했는데 참 어떡해. 9 보다 조금 작은 거지. 그럼 얼마야? 8점 얼마겠죠. 요거보다 커야 돼. 그럼 9개월. 됐어요? 다음에 5번 보겠습니다. 요거 맞아 잘했어요. 쌤이 알려준 방법도 표현 틀리던데. 좋습니다. 그냥 문제에서 쌤이랑 이제 5의 배수 형태, 뭐 연속하는 세개 형태, 가운데 x로 두고 풀고 했었죠. 근데 이 문제는 이제 가장 작은 수를 x로 놔달라고 해가지고 그 방법대로 풀어야만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작은 거 x라고 둘게. 그럼 두 번째가 뭐라고 둘까? 5의 배수니까 x 플러스 5. 그 다음 건 x 더하기 10. 됐나요? 문제 뭐랍니까? 다 더해달래요. 3x 더하기 15. 맨 마지막 거는요. 가장 큰 수의 4배 4x 더하기 40. 여기서 뭐 해달래요? 45를 빼달래. 됐습니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5까지. 요 상황에서 아까 이 세 개의 5의 배수의 합은 얘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풀어달랍니다. 그래서 3x 넘어가면 x고요. 5 넘어가면 20입니다. 그래서 요거 만족하는 것만 답이기 때문에 누가 안 됩니까? 25. 6번. 요거는 해줬죠? 넘어갈게요. 해준 거는. 개념 강의 있을 거니까. 8번. 요거는 이제 도형 문제니까 쌤이 뭐라고 하기로 했었냐면은 어려우면 그림을 좀 그려달라고 했었는데 기본적인 정사각형이니까 그림 솔직히 필요 없긴 하지만 어려우면 그리라는 거야. 어려우면. 알겠죠? 문제 뭐랍니까? 세로 길이가 가로 길이보다 35m 더 길고요. 세로 길이가 몇 미터인지 물어본 거야. 그럼 여기 얼마 되겠어요? 얘가 더 길대. 35m. 그럼 뭐라고 써주면 돼요? x-30. 그 다음에 요거는 꼭 암기해줘야 되는데 직사각형 둘레 어떻게 구하죠? 가로, 세로 더하고 2배. 가로, 세로 더할게. 2x-35 몇 배? 2배 끝. 얘가 얼마 이상? 650 이상. 지금은 그냥 전개하겠습니다. 35가 조금 안 이뻐서 4x-70 650 4x 넘어가면 720 4랑 72의 관계가 있어요. 배수입니다. 18, 180. 그래서 x는 180m 이상. 어렵지 않죠? 9번. 노 해줬죠? 요것만 써드리겠습니다.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나중에 좀만 더 학년이 올라가면 하나 더 배워요. 뭐 그거는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 아니고 뭐 직각삼각형, 예각삼각형, 둔각삼각형 되는 조건인 건데 일단 지금은 삼각형이 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요거 꼭 기억해 주세요. 가장 큰 변은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두 변의 길이의 합보다
항상 작아야 됩니다. 작거나 같다? 아닙니다. 작아야 돼. 이거 푸세요. 알겠죠? 이거는 뭐 우리가 월요일에 배웠다 금요일에 하는 거니까 조금 기억이 안 날 수 있지만 그럴 땐 강의 한번 보면 좋겠죠. 11번. 요거 해줬냐? 위에 거 해줬냐? 위에 거? 이거 갈게요. 이거 가봅시다. 요거도 뭐 문제가 당연히 읽기 싫겠죠. 근데 잘 읽고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볼게요. 문제 뭐래니? 공연장에 도착했고요. 이제 뮤지컬 친구 거 관람하러 가는 건데 당연히 이제 뭘 사주면 좋잖아. 그래서 꽃집에 가가지고 꽃을 하나 사고 싶은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은 1시간 40분. 당연히 생각을 하면은 갔다 와야 되고 꽃다발 사는 시간도 있고 나는 그래서 멀리는 못 가고 이런 문제입니다. 알겠죠? 꼭 잘 해석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 유형은 갔다가 오는 거야. 같은 길을 움직일 거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꽃길까지 거리는 똑같고요. 속력도 그대로 유지가 됐습니다. 꽃이 무거운 건 아니죠. 그래서 아마 속력은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 같고 그 다음 문제에서 항상 잘 봐줘야 되는 거는 힌트를 뭘 줬는지. 힌트 뭐 줬죠? 1시간 40분 여유. 그러면 1시간 40분 여유라는 건 이렇게 해석해도 되겠죠? 1시간 40분 이내 안쪽으로 들어와야겠구나. 이거 알겠죠? 됐습니까? 그 문제에서 시간에 대한 힌트를 줬기 때문에 쌤도 뭐로 쓸까요? 시간으로 식 쓰겠습니다. 속력분의 거리, 속력분의 거리. 속력이 소수여서 좀 안 이쁘긴 하지만 어쩔 수 없고요. 그 다음에 우리 그 꽃 사는데 25분 소요됐고 그걸 1시간 40분 이내로 좀만 더 디테일하게 쓸게요. 여기서 뭐 수정해줘야 돼? 분. 왜냐면 얘 단위가 뭐야? 시속이기 때문에 바꿔주시고요. 문제를 따로따로 풀지 마시고요. 이 항에서 한 번에 푸시죠. 25분 넘어오겠습니다. 15분. 우리 분을 시간 어떻게 바꾸죠? 60을 나누면 되죠. 그럼 얼마? 응, 60분의 15니까 4분의 1까지에다 1 더할 거야. 4분의 5까지. 그렇지. 그랬더니 왼쪽이 안 이뻐. 근데 잘 봐. 둘이 어때? 똑같다. 그러면 3.6분의 2x라는 거야. 근데 잘 봐요. 이게 소수여도 약분 돼요. 그냥 이게 3.6 다시 말하면 36 같은 거잖아. 그럼 약분되면 얼마 남겠어요? 18 남겠죠. 그럼 얼마 남을 거라는 겁니까? 1.8분의 x일 건데 그래도 아직 식이 어려워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번분수로 10분의 8 맞죠? 5분의 9 요거 뭐로 바뀔까? 여기 뒤에 번분수 기억하시죠 얘들아? 무조건 분수로 바꿔줘야 돼요. 몇 x? 9분의 5x. 알겠죠? 최종적으로 약분도 해주고 번분수도 풀면 9분의 5x가 나올 거고 우리가 궁금한 x는 이 앞에 뭘 없애면 되겠습니까? 9분의 5를 없앨 거니까 양변에 뭐 곱할까요? 5분의 9로 곱하면 되겠죠. 4분의 9 이하. 다음에 2번 해줬다는 것. 2번 안 해줬죠? 네. 볼게요. 등산 어렵지 않습니다. 갔다 오는 거, 올라갔다 내려가기. 속력 빠르게 읽어볼게요. 시속 3km. 같은 길로 내려갔대요. 여기 버려. 내려가는 길 똑같고요. 여기 속력 5km. 그 다음 쌤은 3시간 이내. 문제가 아까보다 훨씬 쉽습니다. 그 다음 나는 올라갔다 내려오는 길이 똑같기 때문에 X. 문제에서 시간으로 힌트를 줬기 때문에 뭐로 써달라고요? 식을 시간으로. 속력분의 거리, 올라갈 때 걸린 시간, 내려올 때 걸린 시간. 양변 얼마 곱할 겁니까? 15. 8x는 45. x는 8분의 45 이하. 안 넘어갔다. 소금 문제 해준 거 있죠? 뭐 해줬나요? 13번 해줬을 것 같고 14번부터 안 해준 것 같기도 하고 일단 14번, 15번 해볼게. 개론 강의 13번 없으면 다시 질문하시고
14번, 15번 잘 들으면 13번을 못 할 수가 없어요. 다 거기서 거기요. 알겠지? 가볼게요. 설탕물 세팅 500g 7%. 잘 듣고 가세요. 그러니까 대충 듣고 강의 보고 베끼지 말고. 알겠죠? 여기 설탕 몇 그램? 35g. 이거 외우라고 했었고요. 여기서 물을 더 넣을 거야. 그럼 이런 표현이 있죠. 당연히 농도, 이 500g에 어느 정도 들어있는지를 알려주는 건데 전체 물의 양을 이제 늘려버리니까 묽어지는 거지, 설탕물이. 그래서 지금 농도가 4% 이하로 떨어뜨리고 싶은 거예요. 그럼 쌤은 새로운 설탕물이 만들어졌고요. 농도 어떻게 구하기로 했냐면요, 곱하기 100을 하고 끝이야. 이거밖에 없는데 식이. 근데 쌤은 항상 100을 나눠서 풀기로 했었고요. 왼쪽도 분수, 오른쪽도 분수이기 때문에 대각선끼리 곱하기로 했습니다. 곱하면요 3500 곱하면은 2000 더하기 4x 넘어가면 1500 약분하면 4분의 1500. 알겠죠? 약분 천천히 해볼까요? 일단 이렇게 한번 해볼까? 1500 15 곱하기 100 맞나요? 25 25 곱하기 25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나름대로 방법이 있는데 얘들아, 이 15라는 게 10이랑 5죠? 10이랑 25 곱해 250, 5랑 25 곱해 125 더하면 375. 5% 소금물, 9% 소금물 섞어달래요. 그 다음에 봐봐, 이런 건 좀 어렵죠. 잘 봐요. 쌤이 소금물을 지금 안 내리잖아 이렇게. 근데 정보가 매우 적습니다. 5% 줬고 9% 줬고 나머지 안 줬어요. 맞죠? 그래서 나의 목적은 뭐냐면요, 요 둘을 섞었더니 300g이 만들어진 거고 요 놈의 농도가 몇 퍼센트 되고 싶다? 6% 이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6% 이상이 되고 싶은 거예요. 이게 식이 끝이야.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필요한 걸 좀 만들어 보니까 원하는 게 뭐야? 문제에서 5% 소금을 X 둘이 섞어 300 됐대요. 얼마? 300 마이너스 X. 그럼 이거잖아. 쌤, 뭐 농도 어떻게 푼다고요?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근데 100 뭐 할 거야? 나눌 거잖아. 그럼 여기서 얘를 구해야겠죠. 누구? 여기 소금이야. 근데 잘 봐요. 이제 그 야매 못 써요? 정직하게 구해야 돼. 공식 써서. 공식 뭐라고 했냐면요,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소금을 곱하기 100분의 농도. 됐어요? 요게 여기 그대로 들어갈 거야. 근데 잘 봐야 되나? 쌤이 대각선을 곱을 추천해주지만요, 지금은 더 쉬운 방법이 있죠. 뭐 다 비슷한 맥락인데 300이랑 100이야. 얼마 곱할게? 그렇지, 300. 그럼 300을 곱하는 순간 뭐 엄청 힘들게 곱할 필요도 없이 그냥 300 지워지고 6, 3, 18만 남겠죠. 근데 어차피 얘들아, 이게 쌤이 항상 대각선을 곱을 하는 이유가 봐봐요. 어차피 얼마 곱할 거야? 어차피 100 곱해야 돼. 그냥 100을 곱했으면은 이쁘게 나왔을 거고 300 곱하기 6 했으면 1800 나오겠죠. 그냥 어차피 계산한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면 100 곱하겠습니다. 5x 300 곱하기 9 마이너스 9x 1800. 5x 빼기 9x 1800 넘어가죠. 2700 빼기 1800 약분하면 225. 해줬죠? 7번 한번 넘어가겠습니다. 7번도 절대 어려운 게 아닌데 쇼핑몰 2개
문제 읽어보니까 A 쇼핑몰은 한 개당 800원. 여기는 1200원. 너네 몇 개 살 건데? 몰라. 근데 차이점이 뭐냐면요. A 쇼핑몰은 좀 싼 대신 배송비가 조금 비쌉니다. 근데 B 쇼핑몰은 양말이 조금 비싼 대신 배송비가 싸요. 그럼 이거지. 아, 배송비가 좀 비싸지만 난 양말을 여러 개 살 거야. 그래서 이 차이 나는 금액을 메꾼다는 느낌. 그래서 나는 요 쇼핑몰을 이용하고 싶은 거예요. 왜? 더 싸니까. 끝. 넘어가면 400X. 넘어가면 2,000원. 문제 잘 읽어달라고 했었죠? 답은 얼마? 6개. 5보다 커야 되니까. 1번. 봅시다. 응? 마지막. A 곱기 몇 개? X개. 문제 읽어보니까 우리는 총 30개 만들 거래요. 그럼 이런 거잖아, 얘들아. 이게 이 설명이 뭐야? 한 개만 되면 72g, 두 개만 되면 144g. 설탕이 이제 추가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몇 개 만들지 모르니까 설탕은. 근데 이 설탕의 합이 얼마 되고 싶다고요? 1.2kg 이하. 킬로그램, 그람수. 잘 단위 확인해야겠죠. 됐나요? 1.2kg은 1200g입니다. 1200g 이하가 되고 싶은 거고요. 둘이 곱할 거니까요. 72x 24에 30 마이너스 x. 근데 잘 봐, 얘들아. 당연히 전개하면 다 나오죠. 다 나오는데 쌤은 이런 걸 좀 알려주고 싶어요. 12의 다 배수들입니다. 뭔 말이냐면요. 12로 약분하는 게 제일 좋다는 거야. 식이 이뻐져. 그치? 4x 넘어가면 40. x는 10개 이하. 최대 10개. 요거는 활용 문제는 어려운데 사고력이 더 어렵겠죠? 그래서 이거 잘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에이오스 한 개로 6시간 동안 물을 부어버리면은 수조에 물이 가득 찬대요. 다시 말하면 일이 끝났다. 이거 무슨 문제로 해석할 거냐면요. 1문제로 해석할 겁니다. 1문제. 잘 기억을 해줘야 되는데 1문제는 뭐가 포인트였냐면요. 모든 일을 끝냈다. 그게 1입니다. 쉽게 말하면 몇 퍼센트? 100%. 이게 1문제야. 알겠죠? 그래서 무슨 내용을 잘 기억해야 되냐면요. 호스 한 개로 6시간 동안 했더니 1이 된 거야. 그럼 나는 호스 한 개로 1시간 동안 물을 부어버리면은 몇 퍼센트, 전체 얼마만큼 물을 담을 수 있냐면요. 6분의 1만큼 담을 수 있겠죠. 이게 여기 문제 핵심이고요. 이걸 모르면 못 풀어요. 이런 포인트 알겠죠? 그 다음 문제가 이게 원래 시간을 가지고 장난을 치는데요. 지금은 A호스 몇 개, 그러니까 개수 가지고 장난치는 거기 때문에 이것만 좀 연습할게요. 잘 봐. 호스 2개로 1시간 동안 물 채울게. 쌤 얼마 채울 수 있어요? 얼마? 호스 한 개로 1시간 동안 6분의 1만큼 채울 수 있어. 2개로 1시간 동안 채울 거야. 얼마? 3분의 1만큼 채울 수 있겠죠. 그냥 뭐 한 거야? 2배. 오케이? 3개면 2분의 1. 다시 말하면 어떤 표현이야, 얘들아? 6개로 1시간 채워봐. 쌤, 일 끝난다고. 왜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 개짜리로 6시간 붓는 거라. 6개 가지고 와가지고 1시간 붓는 거라. 들어가는 양은 똑같다는 거죠. 문제에서 원하는 게. 요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요. 그럼 두 번째 보겠습니다. 비오스 볼게요. 비오스는 2개로 5시간 동안 했더니 일이 끝났대. 얘는 조금 이제 조건이 어려우니까 일단 여기까지 가보겠습니다. 얘부터 가볼까요? 그럼 2개로 1시간 동안은 얼마 할 수 있겠어요? 5분의 1. 또 민영이랑 또 이놈한 대답하네요. 또. 그럼 우린 2개로 1시간 동안 5분의 1 한 거야. 그럼 1개로 1시간 동안은 10분의 1. 뭔가 제일 중요한 거야, 이 문제는요. 요거 필요해요. 요거. 뭐?
한 개에 1시간 얼마 넣을 수 있는지, 한 개에 1시간 얼마 넣을 수 있는지. 그래서 문제 정리하겠습니다. A호스, B호스 몇 개 쓸 거래요? 8개 쓸 거래. 근데 A호스 몇 개 쓸 거야? 몰라. 그럼 B호스 몇 개 쓰겠어? 모르지만 대충 알아. 1시간 동안 뭘 넣을 거라니까요. 얼마 넣어지겠습니까? 6분의 1x. 1시간 동안 물 넣을 거예요. 얼마 넣어지겠습니까? 8-x 곱하기 10분의 1. 요 둘을 더해야만 우리가 이 A호스랑 B호스를 합쳐서 섞어서 넣는 물의 양이 되는 거고요. 제일 중요한 거 기억해 주세요. 이거 다음 주 시험 볼 겁니다, 얘들아. 오답 잘 들으세요. 요렇게 물 넣으면 1이 끝나야 되니까 오른쪽은 1입니다. 근데 뭐가 어렵냐? 부등식이니까 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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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일단 1시간 이내니까 등호는 들어가 있을 것 같고, 요거냐, 요거냐 할 때 이거거든요. 일단 답은 얘입니다. 이걸 잘 해석해 주셔야 되는데, 부등식은 다행히도 요걸 정확히 구분을 안 가도 답 맞출 수 있어요. 왜? 봐봐. 지금 문제가 선생님 답 이거라고 했었죠. 근데 이거로 풀어 답이 나오는 이유가 어차피 너네 문제 풀면 답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럼 이렇게 나오도 이렇게 나오도 답 뭐라고 말할 거야? 두 개라고 말할 거지. 이상 이하니까. 그냥 대충 찍어서 푸는 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요거지 않을까. 식은 잘 써놨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무슨 내용이냐면요. 잘 봐요. 쌤이 이 1이 뭐라고 했었죠? 100% 그 수조에 물을 가득 채운 거예요. 요거는 뭐냐면요. 자, 이렇게 1시간 동안 넣는 물의 양이야. 근데 쌤이 1시간 동안 물을 넣는 양이 100%보다 커봐요. 그럼 몇 퍼센트라는 거야? 120%라는 거지, 예를 들어서. 그럼 이게 그 말은 즉슨 무슨 말이냐면요. 내가 수조에 물을 넣을 건데 1시간 됐을 때 이미 넘쳐 흐른 거야. 120%라는 건 다 찬 게 100%잖아요. 그럼 나는 이미 언제 100% 됐겠어요? 1시간이고 아니고 한 50분? 그쯤 이미 찼겠죠. 그럼 1시간 이내가 맞잖아. 1시간 넣는 양보다 더 빨리 물이 차야 돼. 더 많이 차야 돼요. 그래야 말이 되는 거고, 만약에 더 적었어 봐, 양이. 이거였어 봐. 그럼 1보다 작은 거는 90%인 거거든요. 90%? 예를 들어서. 그럼 1시간 동안 물에 넣는 양이 90%면 아직 가득 안 찬 거 아니에요. 그럼 물을 더 넣어야지. 1시간마다 더 넣어야 되잖아요. 그럼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석해 줘야 돼. 그래서 지금은 이내라는 표현이 있지만 이상이다. 나머지는 계산해 주시고.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이거 1문제는 이렇게 푸는 거니까 다시 한번 잘 공부해 놓으시고요. 양변에 30 곱하겠습니다. 2x 넘어가면 6, x는 3 이상. 그래서 호수는 3개 이상. 요거는 뭐 좀 기억해주면 좋을까요? 요거 10의 자리와 1의 자리 10x 플러스 y 좋고요. 그럼 당연히 yx도 뭐로 바꿔줘야겠습니까? 10y 더하기 x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하자가 뭐냐면요, 우리 부등식 단어는요 미지수 2개 못 씁니다. 그렇게 안 배웠어요. 그래서 위에 거를 잘 읽으면요, 10의 자리와 1의 자리 합이 11에 우린 x를 주로 많이 쓰기 때문에 y를 나중에 바꿀 겁니다. 이 식을 이용해서 이거 좀 기억해 주시고요. 알겠죠? 나머지 가보겠습니다. 볼게요. 문제 뭐래니? 바꾼 수는 얘는 가로 뭐 칠 필요는 없지만 그냥 좀 묶어놨어요. 얘는 처음 수의 2배에서 11을 뺀 수보다 작다. 얘 말하는 거니까 얘는 이거의 2배에서 11을 뺀 수보다 작다 이렇게 써달라는 거죠. 정리하면 됩니다. 알겠죠? 20x 2y 마이너스 11 10y 더하기 x. 이 과정에서 쌤은 일단 정리 좀 해줄게. 숫자 왼쪽 오른쪽으로 가. 문자 정리해주세요. 19x 마이너스 8y. 이 과정에서 y 자리에 집어넣으세요. 19x 마이너스 8 곱해주세요. 플러스 8x 마이너스 96 11.
그럼 쌤은 27x 넘어가면은 107. 요것도 아까랑 비슷한 느낌이야 얘들아. 우리가 정확히 구할 필요는 없고요. 대략 얼마인지만 알면 되는데 일단 숫자가 좀 크니까 약분되는지 보겠습니다. 안 되죠. 왜 안 될까? 어떻게 바로 알았죠? 얘는 3의 세제곱, 얘는 3의 배수가 아니죠. 왜? 107 더하면 얼마야? 8이니까. 근데 잘 봐요. 107이 더하면 8이잖아요? 그럼 그것보다 하나 큰 108은 뭘까? 얘는 3의 배수예요. 심지어 배수야 둘이. 그냥 약수관계. 약보다 얼마일까요? 4입니다. 다시 말하면 얘들아, 얘가 4면요 얘보다 조금 작은 얘는 뭐겠어? 3점 얼마겠죠? 그럼 얘보다 큰 거 뭐겠습니까? 4, 5, 6 이런 거 될 텐데 가장 작은 자연수. 누가 제일 작아요? 4. 당연히 왜냐면요 10의 자리가 작아야만 작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머지는 다 40, 50, 60, 70 이렇게 될 건데 40대가 제일 작을 거니까 답은 48까지로 구해주면 됩니다. 아까 뭐 정가 원가 안 해줬지만 여기 또 나오니까 잘 들어주시고, 솔직히 아까 그 개념기출 정가 원가는 쉽고요. 고난도는 조금 어려울 수 있겠죠. 그 다음 요거 한번 짚고 넘어가 볼까요? 손해를 보지 않는다. 이익이 빵원 이어도 상관없다. 뭐만 아니면 돼요? 마이너스만 아니면 되죠. 그래서 우리는 오른쪽에 항상 이익을 쓸 건데 쌤이 0원 이상으로 일단 무조건 박아 놓을 거고요. 요게 어렵긴 해. 왜 어렵냐면요 아까 문제랑 비슷합니다. 잘 봐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뭐야? 원가 정가야? 아니야. 원가 정가를 뭐 할인했나 봐요. 그 할인율이 궁금한 겁니다. 일단 문제가 원하는 게 X고요. 또 잘 봐요. 쌤이랑 이익을 쓰려면 항상 뭐가 필요해요? 정가에서 원가를 빼야 될 거 아니에요. 정가가 원가가 없어요. 그럼 뭐 해야겠어? 정가와 원가를 만들어야지. 풀어보면 알 거 아니야. 이 식이 어려울 수 있어도. 잘 봐요. 아무것도 안 나와 있어. 문제 읽으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설정을 해야 되고요. 잘 읽어보면요. 정가랑 원가의 관계는 나와 있습니다. 원가에 25% 이익을 붙이면 정가가 된대요. 그래서 원가를 모르는구나 A라고 쓸게. 뭐 X 써가지고 Y 써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A라고 쓸게요. 그럼 원가가 A면 정가 뭐라고요? 25% 얹어줘. 쌤이 뭐가 편하다고 했냐면요. 소수가 일단 보긴 좋다고 했습니다. 보긴 좋잖아. 근데 지금 문제는 분수도 괜찮아. 왜? 왜 괜찮아? 약분되니까. 잘 봐. 100이랑 120 무슨 차이입니까? 25 차이. 근데 100도 125도 다 25의 배수예요. 약분돼요. 얼마? 4분의 5a. 알겠죠? 그럼 가보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식을 우리가 충분히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도 좀 어렵긴 한데 잘 봐. 이제 정가에서 원가 빼려고 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야. 갑자기 또 할인가가 나왔어요. 할인가. 요게 이제 문제의 핵심입니다. 할인가 어떻게 구합니까? 내가 구한 정가에서 할인해 줄 거죠? 몇 퍼센트? X%. 뭐라고 쓸 건데? 100분의 X. 그러면 너무 잘했는데 땡. 잘 봐. 우리 10% 할인할 거야. 뭐라고 쓸게요? 마이너스 10? 처음 들어보는데? 10%를 깎아주는 거니까 얘가 몇 퍼센트로 바뀌어요? 90%로 바뀌죠. 뭐 곱해야 돼? 100분의 90. 맞아? 아니죠? 아는 거지? 30% 할인할 거야. 100분의 70. 오케이? 그러면 잘 봐. 어려워하는 것 같으니까 100분의 70이 나온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100분의 100 30이에요. 알겠죠? 그럼 잘 봐. 이게 어려우면 숫자를 쓰라는 거야. 센 말은. 우리 이제 X% 할인할 거야. 그럼 뭐라고 쓰겠어? 100분의 100 X로 써달라는 거야. 우리가 지금까지 이게 70%, 90%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는요. 100분의 30, 100 빼기 30,
100, 120이 계산이 돼서 그렇지 이렇게 X%는요 계산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제 준비 끝났어요. 식 쓸게. 할인가에서 뭘 빼야만? 원가를 빼야만 이익이 나올 수 있겠죠. 그 이익이 얼마 되고 싶다고요? 0원 이상. 식 쓰겠습니다. 이거 쓸게요. 4분의 5a 곱하기 100분의 100 x에다가 뭘 뺄 거야? a1을 뺄 거야. 그게 0원 이상. 잘 봐요. a 넘길 겁니다. 그 다음 말했죠. 잘 기억해봐 얘들아. 문제가 이 상태에서 푸는 게 아니에요. 일단 아까 말했죠. 우리 부등식인데 미지수 2개 있으면 안 된다고 문자가. 그럼 a를 없애야죠. x는 구하는 건데 a 없앨 수 있어요? 없앨 수 있죠. 왜? 왼쪽이랑 오른쪽이랑 둘 다 a 있는데 a 없앨 거야 쌤. 그럼 없으면 누구만 남아? 사라지는 거야? a 약분되는 건데 1 남겠죠. 그 다음 잘 봐요. 난 얘가 궁금한데 이게 뭐야? 4분의 5 곱해야 돼? 아니 안 곱해도 돼요. 우리가 이제 이 x를 구하는 과정에서 막 뭐가 곱해져 있고 뭐가 더해져 있고 뭐가 나눠져 있어. 그럼 다 뭐해? 다 막 이항하고 다 나누잖아. 똑같이 이 4분의 5를요 나눠달라는 거야. 얼마 곱하겠어요? 5분의 4. 여기선 쌤이 아까 추천했던 대각선의 곱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곱해주세요. 500 마이너스 5x 넘어가면 400 100 5x x는 22하까지 됐나요? 5번 이거 많이 해봤죠? 그래서 익숙하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일단 보면은 길이를 하나 설정해 줘야 돼요. 이거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CD를 2대 1로 쪼갰고요. CD는 왼쪽에 있는 9cm랑 똑같습니다. 몇 cm 몇 cm? 3cm 6cm. 이거 어떻게 하는지 알지? 이거 다 구할 겁니다. 알죠? 그 다음에 지금 문제 보니까 원하는 거 B에서 몇 cm 이상 떨어진 곳에 F를 잡을 건지. 어디요? 요게 몇 cm냐고. 그럼 이게 몇 cm겠어요? 12-x. 좋습니다. 쌤은 바로 쓸게요. 넓이 얼마? 여기 조그만 거 2분의 9x. 여기 얼마? 18. 여기는 둘이 곱하고 2 나눌 거니까 요거 절반하면 되겠죠. 3 곱하기 12-x 암산하면 36-3x. 정리할게요. 분홍색 다 더해주세요. 일단 숫자부터 54 숫자 2분의 3 2분의 6 플러스 2분의 3x. 요거를 누구에서 빼자고요? 전체 108 직사각형이니까 곱하기 나누기 2 안에 되죠? 요거. 그래서 54 빼기 2분의 3x가 넓이야. 그 넓이가 얼마 되고 싶대고요? 45 이하 되고 싶대요. 넘어가면 9, 넘어오면 2분의 3x, 양변에 3분의 2 곱하면은 6 이상. 이거 예형성을 배웠나요? 아직 안 배웠습니까? 아, 좀 느린가? 요거는 근데 선행이니까 공식을 이용해서 푸는 건데요. 공식을 당연히 모를 거니까 얘는 그냥 식도 써주고 그냥 식도 세보겠습니다. 삼각형 내각이가 얼마죠? 180도. 사각형은요? 60도. 오각형은요? 요 정도만 갈게요. 지금 얼마씩 늘어나고 있을까? 180도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럼 이게 오각형이래 얘들아. 그럼 육각형은 얼마겠어? 720 다 180 더하는 거야. 그냥 암산하는겨. 그 다음 얼마겠어? 900. 그 다음 얼마야? 1080. 근데 이게 6, 이게 7, 이게 8이래. 팔각형 D부터 1080도 아니야? 그럼 1000도보다 큰 다각형이 아니라는 거는 칠각형 이고요. 혹시 여기에 180도씩 늘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몇 개? 삼각형 2개여서 곱하기 2 한 거야. 몇 개? 그래서 곱하기 3 한 거야. 다시 말하면요.
삼각형, 사각형인데 삼각형 2개, 오각형인데 삼각형 3개, 육각형이면요 삼각형이 4개입니다. 다시 말하면 보통 다각형을 뭐라고 많이 하라면요, 다각형을 N각형이라고 해요. N각형. 3, 4, 5 올 수 있어서. 근데 다시 사각형은 삼각형 몇 개라고요? 2개. 오각형은 3개. N각형은요, 분명히 N각형을 잘 쪼개면은 삼각형은 N-2개 있을 거라고. 근데 N-2개의 삼각형 내각의 180도를 곱했을 때 유각도가 얼마? 1000도보다 크고 싶대요. 이거 푸시는 거예요. 알겠죠? 아까처럼 0 지워주시고 18 나누겠습니다. 대략 얼마야? 대략 뭐 정확히 구해달래? 대략 5. 얼마. 왜? 우리가 18의 배수 중에서 요 놈이랑 조금 친하죠. 5 보다 좀 크네? 그럼 5. 얼마일 거지 않겠습니까? 그럼 2 넘어와 주세요. 그럼 얘는 얼마겠어요? 7. 얼마겠죠. 이거보다 좀 커야 되는 게 몇 각형? 8각형. 됐나요? 보겠습니다. 거석식. 식은 아까랑 똑같아. 그래서 뭐 솔직히 그냥 바로 구할게요. 알겠죠? 문제 읽어보면 얘들아, 갈 때랑 올 때랑 그냥 그러니까 갈 때랑 올 때랑 길이 다르대요. 몇 킬로 차이? 1km 차이. 알겠죠? 그 다음에 또 시간 줬기 때문에 시간 쓰겠습니다. 3시간 이내에. 갈 때 걸린 시간. 갈 때 속력. 올 때 속력. 근데 장 보는 시간 57분. 여긴 분이고 여긴 시간이야. 그럼 누가 바뀌어야 돼요? 분이 바뀌어야겠죠. 분. 시간 어떻게 바꾼다고요? 60으로 나눠주세요. 그럼 60으로 나누는 과정에서 약분 싹 해버리면은 20분의 19. 답이 안 이뻐요. 그래서 일단 20분의 19인데 시원하게 얼마 곱할까요? 그냥 20 곱하겠습니다. 4x 5x 더하기 5 20 곱하면 19 20 곱하면 60 됐습니까? 9x 24죠? 너가 36이죠? 그렇죠. 채원이 잔다. x는 4 이상 4 2야. 또 사고력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유람선이라는 표현이 있긴 한데 약간 그건데 배 문제인데 기억나는 거 있을라나? 그 다음에 기억이 안 나도요, 문제에서 너무 친절하게 엄청난 힌트를 줬어요. 약간 뭐랑 좀 비슷하냐면요, 너네가 달리기 같은 거 할 때 바람의 방향도 중요한 거 아시나요? 내가 달리는 방향이랑 바람 방향이랑 똑같이 흘러가면요, 내가 평소에 달리는 것보다 더 빨리 뛰는 느낌이 들어요. 근데 반대로 내가 이쪽을 달리고 싶은데 바람이 저 멀리서 흐르고 있어. 이렇게 오고 있어. 그럼 너네가 실제로 잘 안 가지는 느낌이 들 거예요.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라는 거야 지금. 이 유람선이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건지 따라 내려가는 건지, 이 표현은요, 유람선 자체 속력이 지금 21이거든요 그냥 배로 갈게요. 알겠죠? 근데 강물을 따라 내려가면요, 강물의 생력이 플러스 될 거라는 거야. 강물의 속력이 얼마가? 3kg가. 근데 유람선이 거슬러 올라가 봐. 얘는 일로 가려고 하고 강물 내려오려고 하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번에 강물의 속력을 빼달라는 거죠.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이거 잘 이해해 주시고요. 문제는 아까 거랑 비슷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갔다가 오려고 하는 거고요. 나는 중간에 75분 이내에 들어와야 되지만 10분은 경치 구경한다고 합니다. 알겠죠? 식 쓸게요. 속력. 근데 거슬러 올라갈 때 속력 빼달라고 했습니다. 18분의 x. 따라 내려올 때는 속력 더해달라고 했어요. 근데 잘 봐 얘들아, 거의 다 그래 문제가. 시속
시간, 아니, 분. 뭐로 바꿔줘야 돼요? 시간. 그래서 쌤 또 10 넘길게요. 65분. 얘는 60분에 65겠죠. 지금은 조금만 약분할까요? 12분의 13. 12, 24 배수. 28, 24의 공배수. 얼마? 71에 친구가 72. 4, 3, 6, 7x죠? 7분의 78. 농도 보겠습니다. 혹시 증발시킨다는 표현 모르는 친구 없죠? 물을 날려버리는 거거든요. 소금은 그대로 유지한 채로. 그래서 소금물 라인에서 뭐라고요? 소금물 라인에서 물이 빠져나가 수증기로 빠져나가는 거기 때문에 물의 그람수를 빼주셔야 돼. 이게 궁금한 거고요. 뭐는 안 바뀝니까? 소금의 양은 안 바뀌어요. 400g에 10%. 40g. 쌤 항상 말하죠. 농도 구하는 거 개 쉽다고. 소금물분의 소금 곱하기 100. 그게 얼마? 12% 이상. 항상 쌤 100을 나눠서 풀기 때문에 100 나눠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대각선에 곱 쓸게요. 40 곱하기 100, 4000. 400 마이너스 x 곱하기 12. 넘어가면 12x. 800. x는 12분의 800. 일단 4 한번 약분할까요? 근데 4가 끝이네. 3분의 200. 있죠? 요거 좀 많이 표현이 어렵더라. 이거 한번 잘 읽어볼게요, 얘들아. 이게 뭔 말일까? 12% 소금물을 매 초에 2g씩 넣는데 엄청 조금씩. 맞죠? 근데 우리가 몇 초 동안 넣을 거야? 몰라. 그럼 쌤은 이 몇 초 동안 넣은 소금물의 양을 약간 한 번에 넣는 식으로 해석을 하면은 난 얼마만큼 넣겠어요? 2x만큼 넣겠죠, 소금물의 양을. 근데 농도는 얘들아 조금 넣든 많이 넣든 안 바뀌어요? 녹아져 있는 용량 비율이기 때문에 조금 넣든 많이 넣든 안 바뀝니다. 그 상태에서 쌤은 소금의 양까지 구할 게 지금 필요할 것 같으니까. 소금의 어떻게 구한다고요? 소금을 2x 곱하기 100분의 농도. 알겠죠? 꼭 기억해 주시고요. 이제 세팅 해볼까요? 첫 번째 거 뭐였죠? 200g 5% 소금의 양 10g. 알겠죠? 그래서 이 둘을 합쳐서 8% 이상의 소금이 되고 싶은 거니까 요 소금의 양과 이 소금의 양 합칠 거고요. 소금물은 2x 더하기 200. 요 새롭게 만들어진 소금물의 농도가 8% 이상인데 어차피 100을 쌤은 나눌 거니까 요렇게 문제를 풀어드리겠습니다. 뭐 하자고요? 대각선의 곱. 100이랑 곱해주세요. 100 지워지죠? 24x. 100이랑 곱해주세요. 1000. 8이랑 곱해주세요. 16x. 더하기 800. 넘어가면 8x. 넘어가면 뭐 틀렸다. 마이너스 나오는 건 안 될 것 같은데. 뭐 한번 볼게요. 5% 소금. 5, 20. 12% 매초 2x 100, 2x 곱하기 100분의 12 10g 16x 800 처음 맞는데 24x 뭐 틀렸어 뭐 틀렸지? 식이 음수 나오는데? 5% 소금물 200g에 매초 2g씩 2xg 늘 거고 2xg에 소금의 양 아까 잘 구했는데 100분의 농도 곱하기 2x 소금의 양 5, 20 맞죠? 응 맞는데 2x 더하기 100 x는
8분의 600. 어디요? 약분하면? 왜 이렇게 빨라? 75래. 8 곱하기 75면 나오나 보지? 7, 8에 56, 바로 40. 그렇죠. 75. 땡큐. 11번. 어우, 읽기 싫죠? 그래도 읽으셔야 돼. 볼게요. 지금 동네 의류점에서 티셔츠를 사면요 8,000원. 근데 쇼핑몰은요 8,000원에 봐봐 8% 할인이야. 그럼 뭐라고 쓸게요? 100분의 92. 근데 잘 봐 얘들아, 계산하기 싫죠? 그러면 얘들아 할인가를 구해도 상관이 없어요. 얼마 할인해 주는 거야? 640원 깎아주는 거다? 그럼 내 말은 8,000 곱하기 100분의 91을 해도 어차피 얼마가 나올 거냐면요 8,000원에 640원을 깎아준 7,360원이 나올 거라는 거야. 별 차이는 안 나요. 640원 정도밖에 차이 안 나는데 이게 아마 많이 사면 10장 사면 6,400원, 100장 사면 64,000원 차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얘는 이제 뭐가 있어요? 쇼핑몰이다 보니까 배송비. 됐죠? 가볼게요. 동원이 몇 명? 몰라. 몇 개 살 거야? 몰라. 8,000X. 여기는요 7,360X인데 배송비 4,500원까지. 우린 어디 사겠습니까? 얘를 사겠죠. 더 싸니까. 잘 봐. 넘겨서 뺄 거지? 아까 7,360 나온 이유 아시죠? 8,000원에서 640 뺀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빼면은 640 남겠죠. 아까처럼 문제 풀겠습니다. 0은 지워주시고요. 대략 구할게. 대략 6, 7에 42, 7, 4, 28. 그렇지. 7 곱하면 448이야. 그러면 7보다 조금 작네. 6점 얼마니까 7장 이상. 2번. 잘 보겠습니다. 이것도 아쿠아리움 내용이기 때문에 충분히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이것도 얘들아 이런 표현이 있어요. 잘 봐. 어른과 보통 어린이가 같이 가겠죠? 가족 단위로. 근데 이 아쿠아리움도 단체가 있어요. 어떤 단체가 있냐면요 어른이 10명 이상 오면 단체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 문제 해석해 주시고요. 문제 읽어보면은 요 문제는요 둘이 앞에서 15명 왔어요. 어른과 어린이. 근데 궁금한 건 어른이 몇 명 왔는지 모르는 거고, 그럼 어린이 몇 명 왔겠습니까? 15-X명 왔겠죠. 됐어요? 쌤은 제값 주고 들어가겠습니다. 어른 24,000원, 24,000X. 어린이 15,000원, 15-X 곱하기 15,000원. 근데 이 문제 항상 레퍼토리 알죠? 이걸로 들어갑니까? 이걸로 안 들어가잖아. 최대한 할인을 많이 해서 들어가죠. 그럼 내 말이 이 말이야.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7명, 8명이 왔어. 그럼 다 같은 레퍼토리잖아. 7명이지만 어른 몇 명 왔다고 그렇죠? 10명 왔다고. 10명 이상부터 단체인데 굳이 비싼 값을 더 낼 필요는 없잖아요. 최소한 단체 기준만 맞추는 거야. 몇 명? 10명 왔다고 구라치는 거지. 그럼 어린이 몇 개 끊는 거야? 5개만 끊는 거야. 이 문제의 목적은. 왜? 어른 10개 뽑고 어른 7명은 어른 거 쓰고 어린이 3명은 어른 거 쓰는 거 들어가는 거야. 그냥 티켓만 15개 맞춰놓고 내고 들어가자는 거죠. 그래서 이런 느낌이 알겠죠? 7명, 8명이 와도 어른 10명 왔다고 구라쳐서 할인 받고 어린이는 제값 주고 들어가고, 이 금액이 이것보다 싸다는 거죠. 지금 문제 해석은. 그 빨리 머리 굴린 거예요. 어떤 사람이. 알겠죠? 가볼게요. 어른 얼마? 24,000원. 근데 24,000원에서 할인해 줄 거잖아. 지금 얼마 할인해 준대요? 20% 깎아준대요. 얼마? 100분의 80. 8 곱하기 24. 192. 그게 19,200원이겠죠? 여기다가 10명 에다가 어린이 얼마? 15,000원. 5 곱할 거야. 75,000원.
어휴. 19만 2천 원. 여기 7만 5천 원. 이거 더하는 게 맞겠죠? 일단 아니 더하자. 얼마라고요? 26만 7천 원? 예? 7만 5천 원 아니에요? 이거 2천 원이야. 5천 7천 원. 26만 7천 원. 엄청 비싸죠? 더 싸다! 이렇게 가지. 됐어요?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 문제 보겠습니다. 일단 너무 지저분하죠? 0 지우자. 3개. 267 24x 15 곱하기 15 225. 그 다음 뒤에 마이너스 15x까지. 그래서 오케이 볼게요. 225 넘어가 주세요. 24 빼기 15니까 9x 42. 약분돼. 근데 약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보다 좀 크죠? 9분의 36. 4보다 좀 크죠? 4점 땡땡땡땡. 몇 명부터? 5명부터. 보겠습니다. 읽기 싫죠? 근데 잘 읽어볼게요. 자, 요거 한번 좀 해석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지금 50명의 애들아, 영어 말하기 반에서 2번에 걸쳐 시험을 시행했대요. 시험을 2번 본 건데, 이제 딱 여기서 15명은, 첫 번째 시험에 비해 두 번째 시험이 평균이 7점 오른 거야. 평균 7점. 그 다음에 여기 6명은요, 평균 5점이 떨어졌어요. 그럼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 표현은요, 그럼 15명이 총 점수는 몇 점 오른 거야? 총 점수는 105점이 오른 거거든요. 요거 이해 가십니까? 15명이 평균이 7점 올랐다는 거는, 잘 봐. 그냥 정직하게 한 사람당 다 7점씩 올라봐요. 그러면 105점 올라간 거잖아. 총합 따졌을 때. 근데 이 6명은 몇 점 떨어진 겨? 30점 떨어진 거겠죠? 이렇게. 나머지는 변동이 없다는 거야. 나머지는. 그래서 해석이 뭐냐면요, 50명의 평균을 우리가 정한 게 몰라요. 첫 번째 시험 평균 뭐라고 쓸게요? X. 그럼 우리가 첫 번째 시험 평균 X, 두 번째 시험 평균은 뭐가 되고 싶대요? 72점 이상 되고 싶대요. 일단 이렇게 알겠죠? 그럼 내 말은 첫 번째 평균이 X면 첫 번째 시험에 총 합은 얼마겠어요? 50명 시험 봤으니까 50X가 되겠죠. 근데 여기서 잘 봐. 두 번째 총합을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총합을. 왜? 50X에다가 105점 오른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총합 따졌을 때 105점 올랐고 30점 내려갔잖아. 그럼 총 몇 점 오른 거겠어? 두 번째 시험은 첫 번째 시험에 비해 75점 오른 거겠죠. 평균 어떻게 구해요? 전체 인원 50으로 나눠주면 되지. 이게 얼마? 72 이상. 잘 봐! 50 안 곱할 거야. 50 곱하지 마시고요, 하트자로 푸세요. 50 50분의 75. 오, 2분의 3 1.5. 보통 평균은 소수로 많이 쓰니까 소수 너무 좋습니다. 70.5. 잘 봐요. 정가 원가 문제인데 이것도 잘 봐. 아까랑 비슷해요, 얘들아. 뭐냐? 미지수를 2개 써야 돼. 잘 봐. 왜냐면 마지막에 사과 한 개당 몇 퍼센트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냐? 몇 퍼센트 붙일 거야? 몰라. 근데 원가도 안 써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좀 어려운 내용은, 보통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고 파는데 얘는 그 물건을 120개 사고 96개 팔아. 그래서 좀 이제 개수까지 있으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가볼 거고요. 이게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또 원가랑 정가를 세팅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얘들아 또 이해 안 갈 수 있겠지만
슈퍼마켓, 과일 가게인 거야. 내가 사과를 120개 사와서 상품성 가치가 있는 애만 팔 거야. 몇 개? 24개는 못 파는 거야. 흠집이 있으니까. 흠집이 없는 96개만 팔 거라고요.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120개를 사와서 96개를 팔아야 되니까 당연히 가격을 많이 올려야겠죠? 이해 가시죠? 뭐 10,000원에 사가지고 11,000원에 팔면 이거 뭐 남겠습니까? 돈이? 안 남아요. 일단 좀 적당히 많이 올릴 거라는 거고요. 그럼 볼게요. 원가를 몰라. A라고 쓸 거야. 그럼 쌤은 A1에 몇 개를 산 거야? 120개. 쌤이 일단 120A1을 썼습니다. 이걸 원가라고 봐주는 거예요. 두 번째, 120개에서 96개밖에 못 팔아. 그럼 난 이 원가에서 금액을 올려야겠죠? 정가 정할 거야. 거기서 무슨 설명이 있냐면요. 이걸 몰라요, 이제. 문제에서. 왜? 사과 한 개당 몇 % 이상의 이익을 붙여야 되는지. 봐봐요. 몇 % 붙일 거야? X% 붙일 거야. 뭐라고 쓰면 될까요? 이익을 붙일 거니까. 얘를 얹어야죠. 100분의 100 플러스 X. 아까 했잖아. 10% 이상의 이익을 붙여봐요. 10%를 붙여봐. 그럼 뭐라고 쓸게요? 100분의 110이라고 쓸 거잖아. 왜? 100 더하기 10 했으니까. X는 안 더해진다니까? 그냥 이렇게 써야 돼요. 그 과정에서 이게 한 개 가격, 한 개 가격. 근데 몇 개 팔 거야? 96개. 그럼 나는 96 곱하기 100분의 100 더하기 X. 그럼 우리 항상 이 어떻게 구해? 2. 정가에서 원가 빼잖아. 그 이익이 구입 가격의 8% 이상이 되고 싶대. 문제 다 써 있어요? 뭐라고요? 구입 가격의 8% 이상. 정리하겠습니다. 정가. 식이 안 이뻐요. 96 곱하기 100분의 100 더 X 곱하기 A. 정가에서 원가 뺄게요. 120A. 그랬더니 뭐가 됐다고요? 내가 처음에 구입한 가격의 몇 퍼센트? 8% 이상의 이익으로. 이게 식입니다, 일단. 기억나세요? 분명 부등식은 미지수가 한 개일 거라니까. X는 못 건드려요. A 곱해져 있고 A 곱해져 있고 A 곱해져 있고 지울 거고요. 그럼 이 문제 얘들아 어떻게 푸는 게 제일 좋냐면요. 얘만 일단 남겨놔. 얘만. 쌤 이거 넘길 거다. 120. 그럼 여기 잘 봐요. 약간 무슨 식 같아? 120 곱하기 100분의 8 더하기 120. 응? 120 곱하기 100분의 8 더하기 120. 뭐 한 거야 이거? 곱하기 120을 분배한 거죠. 뭐? 100분의 108? 100분의 8? 1. 근데 1이 100분의 100이잖아요. 그럼 여기 뭐 들어오겠습니까? 100분의 108 들어오겠죠. 이렇게 맞춘 이유는 그거 좀 비슷해 보이지 않아, 식이? 둘 다 100, 100 있고 앞에 뭐 곱해져 있고 100 더하기 8 있고 100 더하기 X 있고. 됐어요? 정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또 잘 봐. 이거. 어때? 약분이 되죠. 얼마로? 24로 약분이 됩니다. 아까 계속 똑같아요. 24 차이 나는데 24로 약분이 돼요. 그래서 여기 4 여기 5. 지금은 그냥 시원하게 100 곱하겠습니다. 좀 지저분한데 잘 봐줄 수 있죠? 4 곱하기 400 더하기 X. 뒤에 508 540 4X 넘어간 140 약분하면 4분의 140 2분의 70 35 35% 이상. 엄청 많이 이익 붙였죠. 3번 다 해야 끝납니다. 볼게요. 둘레 4.5km 호수 있고요. 혜진이는 자전거를 타고 주 설명 나와 있고 주 설명 나와 있고.
일단 잘 보겠습니다, 얘들아. 이게 이제 호수가 있는데요. 이게 분속 단위이기 때문에 4.5km, 4,500m로 바꿀게요. 잘 읽어봐. 두 명의 친구가 있어요. 지용이라는 친구가 있고 혜진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문제에 대한 조건은 뭐냐면요. 지용이가 A 지점에 출발해서 A 지점까지 돌아올 때 있잖아. 뭐? 한 바퀴 돌 때 혜진이를 몇 번 만나고 싶대요? 2번 만나고 싶대요. 그럼 잘 봐요. 봐봐. 혜진이가 돌아가지고 이쯤 만나서 처음에 그럼 지용이는 쭉 돌 거잖아. 그럼 한 번 더 만나려면 분명 여기 정도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혜진이가 빨리 한 바퀴를 더 돌아야겠죠. 이게 어쩔 수 없는 거 맞죠? 이렇게 출발해가지고 만났어. 근데 내가 여기 올 때까지 한 번 더 만나려면 얘가 빨리 돌아서 한 번 더 만나야 돼. 근데 이게 혜진이가 엄청 빨라가지고 초반부에서 만날 수도 있어요. 초반부에서. 그러면 또 지용이가 움직이는 동안 혜진이가 또 빨리 돌아가지고 여기서 만날 수 있고. 그냥 정확한 거는 혜진이는 일단 몇 바퀴를 돌아야 돼요? 2바퀴를 도는 과정에서 만날 거라는 거야, 지용이를. 요것만 잘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식은 이게 전부입니다. 2바퀴를 돌아야 돼, 혜진이가. 알겠죠? 정리할게요, 그러면. 일단 지금 지용이가 한 바퀴 돌 동안 시간 좀 구해볼까요? 왜냐면 거속시 문제이기 때문에 거리 나와 있어요. 속력 정해져 있고요. 혜진인 건 모르지만 시간이 없어. 그래서 4,500m 한 바퀴를 돌려면은 지용이는 75m 속력으로 몇 분 동안 움직여야 될까? 5 약분해볼까요? 15, 900, 60분. 1시간 줬네요. 그러면 혜진이 거리 구해보겠습니다. 혜진이 거리는요, 속력 X, 시간 60. 근데 혜진이는 2바퀴를 돌아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2바퀴라는 표현 뭐겠습니까? 일단 첫 바퀴. 한 바퀴보다는 거리가 더 많아야겠죠? 커야 돼요. 4,500m보다 커야 2바퀴째 도는 거죠. 그러면 2바퀴째 돈다는 거는 3바퀴가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딱 2바퀴. 어디? 9,000까지. 식은 간단한데 이거 좀 잘 이해해줘야 돼요. 알겠죠? 2번 만나려면은 요거 해석이고요. 아까 나눠봤잖아. 75구. 여기는 4,500에서 2배 된 거니까 요거 2배겠죠. 뭐 얼마? 150 나오겠지. 4번. 소금을 세팅해 보겠습니다. 3%, 8%, 200g. 아유, 뭔 말일까. 일단 문제가 조금 쉽지 않은데 천천히 해볼게요. 첫 번째 이거야. 섞어줘. 근데 또 섞을 거야. 이게 힌트야, 이제. 맞죠? 섞어. 그 다음에 미안, 만들었구나. 쏘리. 만들었고 7% 소금물 또 섞었어. 그랬더니 만들어진 소금물이 있거든요. 뭡니까? 400g의 소금물. 근데 이 소금물 농도가 얼마 되고 싶대요? 6% 이상이니까 100분의 6을 일단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정보야. 끝이야. 그럼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일단 이 새로운 유페이스는 몇 g일 수밖에 없습니까? 200g. 소금 14g. 그 다음 분명 이제 여긴 똑같아요, 아까랑. 물어보는 게 있겠죠, X. 쌤이가 뭐라고 주겠어요? 200-X라고 줄 거고. 그럼 아까처럼 똑같이 소금의 양을 잘 구해줘야겠죠. 잘 써볼게요.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X 곱하기 100분의 3. 소금물 곱하기 100분의 농도. 200-X 곱하기 100분의 8. 그 다음에 뉴페이스 소금의 양 14. 소금을 3개를 섞다 보니까 소금의 양이 하나, 둘, 3개. 끝.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대각선에 곱쓰기로 했었죠? 가볼게요. 400 곱하기 6. 2400. 100 곱하겠습니다. 100. 100 곱하면 1400. 100 곱하면 지워지면서 3x. 100 곱하면 지워지면서 8 곱하기 200-x. 다 거기서 거긴 레파토리입니다. 알겠죠? 마이너스 5x.
3,000 넘어가 주세요. 마이너스 600. x는요. 약분하면 120. 5번. 볼게. 일단 문제 한번 읽어볼까, 얘들아, 먼저? 잘 봐. 250g 소금물 있었어요. 거기에 소금을 30g 얹을 거야. 소금물도 추가되겠죠. 이렇게 진행이 됐더니, 미안, 더 있구나, 쏘리. 여기다가 또 더 얹을 거야. 얼마? 120g, 5%짜리. 그랬더니 새로운 소금물이 완성이 됐고요. 그 소금물의 농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여기까지. 봐봐. 문제에서 처음 소금물의 농도를 안 줬어요. 됐죠? 이거 소금의 양 구해볼게. 얼마야? 소금물 250 곱하기 100분의 농도. 그러면 소금물에 소금을 얹었으니까 소금이 더 추가될 거고요. 여기도 구하겠습니다. 얼마입니까? 120 곱하기 100분의 5. 그럼 쌤은 새로운 소금물을 만들었거든요. 280, 120. 첫 번째 요거 250 곱하기 100분의 x 가운데 30 120 곱하기 100분의 5. 이렇게 새롭게 만들어진 소금물이 농도가 얼마 되고 싶다고요? 처음 거에 1.5배. 그래서 여기 100분의 1.5x 들어오면 됩니다. 끝. 뭐로 푸자고요? 대각선의 곱으로 400 곱하기 1.5 어려우면 2분의 3x 400 곱하기 2분의 3x 얼마? 600x 100 곱해주세요. 100 곱하면 x 100 곱하면 3000 100 곱하면 600 넘어가면 350x 3600 정확히 구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얘들아. x는 35분의 360. 근데 답이 이상해. 틀려나면 돼? 2하군요. 아 쏘리 1.5배 2하. 부동방이 틀렸네요. 어떤 답이 반대더라. 부동방이 틀렸어요. 왜냐면 이거 대략 얼마야 얘들아? 10점 얼마죠? 35분의 360이니까 35분의 350보다 작잖아. 10점 얼마보다 큰 건 다 돼요. 근데 그 뭐가 안 되겠습니까? 10이 안 되겠죠. 마지막 이것도 좀 어려운데 혹시 뭐 이런 거 해본 적 있나? 기차학과 가지고 기차표를 사는 건데 문제를 잘 그면 이런 표현입니다. 좀 그림을 도와드릴게요. 약간 발매 창구면 이런 모양 생겼죠? 여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여기 3이 쭉 서 있는 거야. 다 서 있어. 다 서 있어. 줄 서 있어. 알겠죠? 근데 지금 발매 창구가 몇 개 있는 거냐면요. 5개 있습니다. 알겠죠? 근데 문제를 읽으면 어떤 표현이 있냐면요. 12분이 흘렀는데 이 사람들이 다 기차표를 사고 떠나버린 거야. 그냥 이 5개 발매 창구로 이 인원수를 12분 동안 다 기차표를 뽑아준 건데 잘 읽으면 어떤 표현이냐면요. 1분마다 10명씩 더 들어옵니다. 그럼 내 말은 원래 몇 명 있었어요? 원래 420명 있었거든? 그럼 420명 표를 뽑아준 게 아니잖아. 우리 12분 동안 일이 다 끝난 거니까 또 새로운 손님을 몇 명 더 온 거야. 120명 더 온 거지. 몇 명? 540명. 잘 봐요. 540명이라는 인구를 발매 창구 5개가 12분 동안 일을 해서 뽑아준 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지금 이 계산이 60이잖아요. 맞죠?
그러면 이 9가 어떤 표현이냐면요. 1분 동안 9명씩 표를 뽑아준 거야. 이 발매 창구는. 이게 12분이었잖아요. 이해가십니까? 5개 창구가 1분 동안 9명씩 뽑을 수 있기 때문에 12분 동안 60명 곱하기 9에서 540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뭐가 포인트냐면요. 이 발매 창구는 1분당 9명씩 표를 뽑아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 기억해 주시고, 이제 이거야. 이 사단이 났으니까 이제 이 영무원, 이 기차역에 있는 사람이 일하시는 분이 이 발매 창구를 더 연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시죠? 사람이 몰리니까 열어야지. 이거 어떻게 할게요? 교통체증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겠어요? 다 움직였죠, 일로. 여러 명이 간 거야. 분산됐겠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세이브했어요. 몇 분? 7분 이내. 7분 이내에 이미 줄이 다 없어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 포인트는 7분이 포인트입니다. 일단 7분 이내이기 때문에 7분으로 문제 풀 거예요. 그럼 가볼게. 원래 몇 명 있었다고 얘들아? 420명. 1분당 10명씩 추가되는 거니까 7분은 몇 명 추가된 거야? 70명. 그러면 일단 인원수는 470명이 된 거고 90? 오케이. 490명이 된 거고, 발매 창구 원래 몇 개 있었죠? 몇 개 더 할 거야? 몰라. 그렇지. 그럼 발매 창구 몇 개 할 겁니까? 5 더하기 X개 열 건데, 아까 말했잖아요. 발매 창구는 다 똑같은 사람이 일하는 거니까 1분당 몇 명씩 표를 끊어줄 수 있다? 9명씩. 근데 우리는 몇 분 안에 쇼부 보고 싶다? 7분 안에. 그럼 또 이거야. 얘일까? 난 이거거든요. 그래서 잘 봐요. 또 해석해 주는 거야. 어차피 답은 뭐겠어? 이상으로 풀든 이하로 풀든 그 새끼가 답이야. 근데 지금 잠깐만, 이게 소수가 나오면 솔직히 좀 애매하거든요. 일단 정확히 구해주긴 할 건데 찍어서 풀지 말라는 거예요. 잘 봐. 요거는 일단 뭐예요? 7분 동안 7분이 흐르면서 이제 이 표를 원하는 사람들 맞죠? 사람 수입니다. 이건 뭐예요? 그 발매 창구에서 뽑아주는 표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생각을 해보면은 7분 동안 뽑아준 표가 더 많다고 쳐볼게요. 7분 동안 뽑아준 표가 많아? 만약에 뭐 500개 뽑았어. 500개. 그럼 이 490명은 7분까지 기다릴 필요 없이 그 전에 이미 표를 받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7분 동안 뽑은 표가 450개야. 그럼 40명 남았네. 그럼 7분 안에 끝난 거야? 일 더 해야죠. 표 더 뽑아줘야지. 그럼 더 오버됐겠죠, 시간이. 그래서 지금은 이 발매 창구에서 뽑아주는 표가 이 사람보다 더 많아야 돼. 7분 동안 뽑아준 표가. 그래야만 그 전에 끝난다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이상이 아니고 이하로 풀어야 된다. 이거고요. 이것만 해석해 주시면요, 나머지 답은 쉽습니다. 7, 7에서 49. 이것도 아까 똑같이 풀겠습니다. 오늘 메타가 이거죠. 9 나눌게. 9분의 70 대략 얼마? 7점 얼마? 7, 9, 63, 8, 9, 72. 7점 얼마? 거기다 5 뺄 거야. 그럼 2점 얼마? 그럼 발매 창구는 최소 몇 개 열어야겠어요? 3개.